한적한 숲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에는 마음의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명상 기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 기법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호흡 명상 마을의 원로.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호흡 명상을 실천합니다. 호흡 명상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의 리듬에 집중하는 것이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 바디 스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가을 저녁, 마을의 청년 미영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바디 스캔 명상을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신체의 모든 부분에 의식을 집중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스캔하다 보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이완이 느껴지며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3. 걷기 명상. 숲속 마을엔 항상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이용해 걷기 명상을 자주 합니다. 정해진 속도로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면서 주변의 자연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몸을 움직이면서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적인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4. 메타 명상. 어느 맑은 아침,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는 우리 마을에 오는 방문객들에게 메타 명상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하면서 시작하여 점차 타인에게로 확장하느니 명상은 인간관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더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5. 소리 명상. 조용한 밤, 미영이는 소리 명상을 즐깁니다. 자연의 소리나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그 소리에 집중하는 기법입니다. 소리의 파장이 고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며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이러한 명상은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휴식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 만다라 색칠하기에 어느 오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만다라를 색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만다라를 색칠하는 것은 창의성을 발휘하면서도 마음을 차분하고 정화시켜주는 색다른 명상법입니다. 색을 칠하는 동안 자신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진정하며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7. 집중주의. 농부 영감님은 매일 차를 마실 때 명상의 순간으로 사용합니다. 차를 마시는 것조차도 집중주의 명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차의 향, 온도, 맛에 완전히 마음을 기울이며 현재에 머무르는 기법이죠. 이렇게 간단한 일상 활동에서도 완전한 현재를 느끼면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숲속 마을 사람들의 9가지 명상 기법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방법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생활 패턴과 성격에 맞는 기법을 선택하여 실천하면 됩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명상 기법들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올바른 음식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놓지만 잘못된 음식 조합은 기대와 달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피해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 알기 위해 미식 여행의 시작을 권장한다. 지중해 식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등을 중심으로 한 건강에 좋은 음식 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건강한 식단에서도 특정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해야 할 음식 조합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토마토와 오이이다. 이 둘의 흥미로운 사실은 화학적으로 설명된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 효소는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 C를 파괴하여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샐러드를 먹을 때 비타민 C를 잃지 않도록 두 재료를 따로 먹는 것이 좋다. 또한 특정 과일과 채소를 동시에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당도가 높은 과일과 전분이 많은 감자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 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과당과 전분의 소화 경로가 서로 달라 동시에 소화되면서 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소수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합이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커피와 오렌지 주스도 아침 식사에서 피해야 할 조합으로 꼽힌다. 커피는 강한 산성을 띠며 오렌지 주스 역시 산도가 높다. 이 두 음료를 함께 섭취하면 공복 상태의 위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위 허물을 악화할 수 있다.
아침엔 따뜻한 차나 물과 함께 과일을 먹거나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위장 건강에 더 좋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조합은 치즈와 고기이다. 특히 고기와 치즈로 만든 바비큐 버거는 입에는 맛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 고기와 치즈 모두 고단백 식품으로 동시에 섭취 시 단백질 분해를 돕는 소화 효소의 과부하로 느리게 소화된다. 이는 속 더부룩함을 유발하며 에너지 소모가 커진다. 음식은 단지 우리의 몸을 위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적 유대감을 나누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면 음식 조합의 불협화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조합으로 더 많은 영양을 흡수하고 보다 활기찬 생활을 위해 지혜롭게 음식들을 선택하고 조합하자.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건강에도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번 썰에서는 그런 슈퍼푸드를 일상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장황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방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슈퍼푸드 중 하나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마늘을 매일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아주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소량의 마늘을 다진 후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저녁 식사에 다진 마늘을 곁들인 샐러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거트에 섞을 때는 꿀을 약간 첨가하면 맛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를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렌지나 레몬 같은 감귤류에서 비타민C를 찾지만 키위야말로 소량으로도 높은 비타민C를 제공합니다. 일상에서 키위를 간편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아침마다 신선한 키위를 하나씩 껍질을 벗기고 슬라이스하여 접시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집을 나설 때 손쉽게 하나씩 집어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키위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에 섞어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셔도 그 효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베리류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매우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줌의 블루베리를 깨끗이 씻어 출근길에 나설 때 스낵으로 가져가거나 오후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냉동 블루베리를 블렌더에 넣고 요구르트와 함께 섞으면 건강한 스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낮은 카페인 함량과 다량의 항산화제인 카테킨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상에서 녹차를 간편하게 소비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녹차 티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을 우려내어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 대신 녹차 한 컵을 마시면 하루에 피로를 덜어주는 동시에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늘, 키위, 블루베리, 녹차는 우리의 일상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나도 모르게 면역력이 서서히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면역력 강화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할머니께서 내게 주셨던 기억 속의 따뜻한 간식을 떠올리며 오늘 나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들고 나갔던 편의점 간식이 아닌 나만의 특별한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다. 얼마 전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로 나는 건강한 먹거리가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피부로 느끼고 싶었다. 그렇기에 내 첫 번째 도전은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간식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레시피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오트밀 바나나 쿠키 레시피를 발견했다. 월요일 아침부터 만들어 사무실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기에도 적합한 메뉴라 생각했다. 이른 아침 쌀쌀한 공기가 지나가는 주방에서 오븐을 예열하면서 나는 설렜다. 커다란 보울에 바나나 2개를 잘 으깨고 그리스 요거트를 한 컵 넣었다. 코코넛 슈가 한 스푼과 바닐라 엑스트랙 2방울을 더한 후 찬장에 있던 오트밀을 1컵 반 정도 쏟아부었다. 그 다음에 다진 아몬드와 호두, 건포도를 넣으면서 손으로 잘 섞어주었다. 반죽을 만드는 동안 주방에는 달콤한 향이 가득 퍼졌다. 이런 작은 행복이 주어지는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반죽을 한 숟가락씩 둥글게 떼어내어 베이킹 트레이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예열된 오븐에서 15분 정도 익히면서 나는 베이킹 책을 넘기며 다음 시도해볼 건강 간식에 대해 생각했다. 완성된 오트밀 바나나 쿠키를 꺼내어 식히면서 나는 주말에 계획하고 있는 등산 소풍으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출근을 앞두고 아침에 만들어 본 첫 번째 간식은 나에게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해주었고, 이 작은 시도는 서서히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단단한 출발점이 될 것 같았다. 아침 햇살 아래 나는 뿌듯한 마음을 안고 출근길에 나섰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커피 타임에 쿠키를 나눠 먹으며 들었던 칭찬과 동료들의 기분 좋은 반응 덕분에 나는 더욱 다양한 건강 간식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은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 아마 다음번에는 단호박을 이용한 또 다른 창의적인 레시피로 주방에 도전해 볼 생각이 들고 있다. 나의 건강한 간식 겨정은 이렇게 계속될 예정이다.